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중 1과목 어떠셨어요? 힘드시죠? 네, 쉽지 않아요. 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과목 마치시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내용 이제 문제풀이로 정리할 거예요. 항상 이론하고 문제 따로따로 하시면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로 항상 1과목 끝나고 정리, 2과목 끝나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실 풀이 자체는 제가 해설을 굉장히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면 되세요. 저랑 하실 때는 여기서 이런 걸 캐치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응용돼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 적중뿐만이 아니고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뭐 괄호 넣기 이런 건 암기죠. 이런 건 암기고 나중에 저도 자료로 올려드리겠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건 우리 눈구멍 이뤄서 다 읽어가면서 하잖아요. 해설노트에 다 요약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시험 전에 한 달 정도 전부터 집중적으로 암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괄호 넣기 아니면은 그 다음에 통서술형 문제가 나왔죠. 네, 15점짜리로 나왔어요. 이런 것도 저도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도 그렇고 서술형도 그렇고 쓰셔야 돼요. 어느 정도 쓰셔야 되냐? 내가 잠깐 뭐지? 해도 내 손이 풀고 있을 정도로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합격 수기 올려주신 분 중에 이분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합격 안 하면 이상하지 하는 분 계산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발을 정자로 이거 수십 번씩 하세요. 왜냐? 몰라서 여러 번 푸는 경우도 있지만 풀이 순서를 익히는 거예요. 시험 현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막 당황하게 되세요. 그러면 내 손이 알아서 다음에 다음에 뭐 이렇게 풀이 순서를 익히셔야 되세요. 계산 문제는 여러 번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 실수해요. 저도 그래요. 땡칠이 빼먹고 계속 계산하고 저도 그래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 통서술 문제도요. 굳은 살 100일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눈으로 암기하시고 백날 하셔도 시험 현장에서 막 쓰시다 보면 생각도 안 날 뿐더러 굉장히 손에 힘이 들어가고 쥐나면서 나는 아는데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미리미리 손가락 근육을 단련시키셔야 되세요. 그래서 편지지 비슷한 실제 답안지하고 비슷한 거 가지시고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이런 거 빼놓고 1과목에서 계산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계산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과목. 일단 보험 가입금액 관련된 게 있겠죠. 가입금액. 가입금액 자체는 뭐 사실 너무 쉬워요. 가입성량 곱하기 가입가격이니까. 그쵸? 그러면 응용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입금액 제시 안 되고. 가입성량이 어디 있지? 제시 안 되고. 일단 첫 번째 신규 가입인 경우가 있겠죠? 신규 가입.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을 찾았는데 없어요. 표준 수확량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규 가입을 통해서 가입 수확량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 두 번째, 신규 가입이 아닌데 평년 착과량이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자,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계산 문제를 연계시키기가 쉽죠.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계산은 개념 위주예요. 다 제시하고 이거 알고 계세요 하는 문제. 2과목 스타일은 다 일일이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 있는 문제. 물론 1과목에서도 받장물이나 과실 이런 경우는 2과목 수준의 보험금 공식이 실려 있긴 해요. 출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 배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유력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나온다면 왜 피해율 되잖아요. 보험금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신규 가입이라면 여기서 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자기 부담 비율. 15%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쵸? 적종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뭐가 되죠? 정부 지원율도 다를 것이고. 자, 이거 하나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적과점 보장 수준도 나올 수가 있겠죠. 누적 적과전 손해율 3년 동안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 근데 신규 가입이라면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그쵸?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랑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을 해서 가입 금액을 유추하게 하는 거. 그럼 가입 금액을 산정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디로 빠질 수 있을까요? 하나는 보험료 쪽으로 빠지겠죠. 1과목이라면 이쪽으로 많이 빠져.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적종은 아니지만 농업 수입보장에서 수입보장 가격,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기준 가격을 구하게 해서 평년 수확량의 100% 곱하기 기준 가격이거든요. 나중에 하시겠지만 기준 가격을 산출하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즉 가입 가격을 산출하게 한다는 거죠. 가격을 산출하게 하는 게 지난번에 8회 때인가요? 가격, 뭐 RPC 지수 해가지고 서술형으로 나온 걸 계산으로 응용한 문제가 있었죠. 보험 가입 금액 관련해서는 뭐 이 정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입 금액에서 이제 보험료로 빠질 텐데 보험료는 뭐가 있죠? 보험료 일단 그냥 보험료, 영업보험료율 곱하는 거. 네, 영업보험료가 나온다면 이제 보험료의 구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쉽겠죠. 순과 부가에 대해서. 네. 자, 보험료 또 어떤 거로 빠지기 쉽죠? 순과 연결된 거. 순이 제시된다면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순 보험료율이 제시됐다? 영업보험료의 몇 % 이렇게 제시됐다?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왜? 순 중에 지원 빼고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이 제시됐다? 지원 보험료. 지원액만 구하세요. 부가 순 중에 몇 %? 지자체. 우리 해설노트에 다 있죠? 자, 순이 나왔어요. 계약자 부담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어디로 빠지기가 쉽죠? 낸 것 중에. 그쵸? 돌려주는 거. 환급보험료. 적종이라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과 관련해서 차액보험료 나오기 쉽죠. 그쵸? 보험료. 1과목이라면 사실 이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1과목 중에 2과목 보험금 쪽으로 조금 이제 치우친다면 보험금 문제가 나오기가 쉽죠. 보험금. 어차피 가피자니까요. 네. 그리고 가입 금액은 적종의 경우에도 뭐 쓰이진 않지만 지급 한도, 만약에 1과목 스타일인데 막 계산했더니 넘어버리는 경우, 가입 금액 지급 한도를 잘라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기가 쉽죠. 자,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는 여기 거의 대부분이 다 있어요. 인수 관련 수확량 계산하게 하는 거. 만약에 인수 관련 수확량, 평년 수확량이든 착과량이든 계산하게 한다면 15점짜리가 되기 쉬워요. 물론 5회 때인가 5점짜리 참단위 문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응용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가입 금액과 보험료 계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험금은 글쎄요. 1과목에서 그렇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1과목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담고 계시라고요. 자, 이것을 기본 틀로 해서 여기에 이제 내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특히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것과 연관된 환급, 차액보험료, 계약자가 나와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부담이 나와야. 방제시설 알아야 되겠죠. 그 골치 아픈 표들. 네. 방제시설 할인율. 그 다음에 그냥 보험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도 나오지만, 네. 또 뭐가 있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율, 그 다음에 각각의 보장 방식에 있어서 어떤 뭐 특별 약관 할인율이라든지 아니면 벼에 있어서 할증률이라든지, 네. 방제시설 할인율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 적용되는 거죠. 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인수 관련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밭작물이라든지 논작물에 있어서는 항상 이 과목에 그런 표현이 있죠. 뭐
가입 당시와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즉 계약사항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과수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강 때 한 인수제한 목적물, 그것과 연관돼서 나오기가 쉬워요. 오늘도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가입금액과 보험료를 변경하라는 얘기죠. 가입금액과 계약사항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가입금액과 보험료 변경하는. 가입금액이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경되니까요. 적종에 있어서는 계약사항을 변경한다. 가장 가능성이 높죠. 뭐죠? 보험 가입금액의 가액. 이런 것들. 네. 일단 제가 지금 이런 걸 해드리는 거는 물론 이 과목에서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1과목 이런 거 여기서 요게 나오기 쉽겠구나, 요게 나오기 쉽겠구나.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유추하고 틀을 딱 잡아놓으시면 훨씬 편해요. 네. 자,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스타일 이 정도 봤고요. 1과목 계산이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차라리 2과목은 계산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되는데 1과목은 보상하는 손해, 인수제한 목적물 이런 걸 막 섞어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에 다 있는 문제들이고요. 먼저 17번. 1과목에서 보험금 개념 위주? 네, 어렵지 않아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평년 착과수가 10만 개네요. 실제 결과 주수 1000주네요. 그렇구나. 아니죠. 네. 주당 100개씩 기대된 과수원이구나. 저거 왜 하냐고요? 어디 쓰여요? 주당 평년 착과수 과중 곱해서 평년 착과량 어디 쓰여요? 미보상 감수량. 제가 두 덩어리다. 적종의 미보상 감수량은 조금 계약자한테 불리한 면이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두 덩어리다. 여기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만약에 쓱 봤더니 나무조사값에 미보상 주수가 없어요. 그럼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 그쵸? 그런 게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1분 1초라도 아껴야 되는데 나 막 계산해뒀어요. 안 쓰여.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쵸?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근데 또 이제 정직하게 미보상 주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특정 위험인 경우에는 막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또 뭔 소리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나는 다 필요 없고 문제풀이만 할래. 안 돼요. 절대 응용이 안 됩니다.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틀려요. 자, 가입 특약이 없네요. 없구나. 가 아니죠. 뭐죠? 보통약관이구나. 자조하구나. 그것도 좋고요. 또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보상하는구나. 그쵸? 이거죠, 이거. 근데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3- 적과 종료 전에는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종합위험이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그냥 평 마이너스 적을 평년 착과수 대비 적과 착과수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한다. 3-2가 있었죠.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출제됐었어요. 조수해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만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 없이 이런 경우에는 평 마이너스 적을 다 인정하자니 왠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로 인한 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소가 실수를 따져보자. 이거 안 해도 된다. 즉 착과 감소량이 평 마이너스 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자세하게는 이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우리 그거 떠올리셔야 돼요. 평 마이너스 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여기선 포인트예요. 세 번째,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 똑같죠? 평 마이너스 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또 1과목에서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여러분 1과목, 2과목 분리하지 마세요. 사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든 대체가 되죠.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가입 특약이 없음. 특약 미가입. 제가 보통약관, 종합위험, 자조화, 특약 미가입. 감액 미경과 비율. 왜 1과목에서는 아까 제가 그 유력한 문제 중에 하나가 보험료, 그 중에 하나가 차익보험료. 적종에서는 얼마나 그게 유혹적인 문제예요. 감액 미경과 비율. 보통 7084는 63에서 만나 친구한다. 이거 있었잖아요. 가입 특약이 없다. 특약
미가입, 가입. 자, 가입 가격이 있네요. 우리 단위 킬로그램 그럼 0.2죠. 0.2. 네. 하지만 문제 그람으로 하세요. 그럼 그람으로 하시는 거고. 네. 적종은 가입할 때 과중이 제시되더라. 조사 안 한다. 종합가수는 사고 나면 조사하고. 자, 최근 4년간 24년에 가입하나 봐요. 네. 수은보험료 및 지급보험료. 자, 2022년은 어떤 해죠? 미가입한 해. 보험료 안 냈잖아요. 보험료 안 냈잖아. 가입, 미가입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파악해야 돼요. 미가입한 해. 자, 지급보험금이 이렇게 되네요. 보험료하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 우리 다 배웠잖아요. 첫 번째, 자기가 최저 몇 %다? 20%다. 왜요? 3년 연속, 최근. 이거 24년부터 최근 3년 연속. 또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돼요. 최근 3년 연속, 2년 연속 15%형 아예 해당 안 되잖아요. 20%형이다. 자기가 20%형이다? 그럼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적중에서 국고지원율이 50%다. 33, 38 바뀌었죠? 15%형. 자, 두 번째.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몇 %다? 50%다. 또 왜요?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이하.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3년 연속이잖아요.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50%인 거죠. 됐죠? 자, 세 번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나오겠죠? 여기 최근 4년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 2019년이 있다면 그럼 미가입한 해이겠죠? 그러면 평가기간 5년에 최근 5년 중 평가기간 하나, 둘, 셋, 3년 손해율 계산해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우리 손해율도 한번 정리했었어요. 오케이.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네. 자, 문제가 뭔가 한번 볼게요. 착과감소보험금 구하래요. 착과감소보험금 뭐 얼마나 쉬워요, 그쵸? 평년 착과수 10만 개. 지금 특약 미가입했으니까 미가입했고 여기 보니까 저가 종료 전 우박 발생했고 3-1의 경우잖아요. 자연재해 발생한 경우. 그럼 최대 안 한다. 그쵸? 아까 3-2 조수의 화재 특약 미가입했고 자연재해 발생했고 3-2 제가 요거 자연재해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저가 후 착과수 65,000개. 사실 1과목은 적착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건 2과목의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착과감소량이네요. 착과감소 과실수 35,000개. 보험금 지급 대상.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는 기준 착과수가 몇 개? 이거 했었잖아요. 65,000개 적착 더하기 착과감소 과실수 35,000개. 동그라미예요, X예요? 재발생했으니까 동그라미 인정. 기준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 즉 가입 착과수, 가입 수확량 그대로. 계약사항 변경 없음, 감액 없음, 차익보험료 없음. 네. 자, 미보상 주수 쓱 봤더니 없어요. 미보상 비율도 없어요. 미보상 감소량이 없겠구나. 이런 거 딱 파악되시면 여기서 주당 평년 이거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자, 오케이. 볼 거는 다 봤고요. 일단 그럼 착과 감소량 곱하기 과중하면 되죠? 제가 이따 풀이 과정을 보겠지만 저는 풀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한 줄 풀이를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하게 풀이하셔야 됩니다. 네. 착과 감소량 나왔어요. 7,000 나왔겠네요. 7,000. 첫 번째 착과 감소량. 두 번째 미보상 없잖아요. 두 덩어리인데 둘 다 없잖아요. 곱하기 0. 그쵸? 미보상 0. 자기 전에 기준 아까 했었죠? 10만 곱하기 0.2 하니까 2만 킬로그램. 그럼 이제 자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기준을 구해놨어요. 2만이 이제 계약사항이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가입 수확량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기를 곱해요. 자기 아까 최저 자기 부담 비율 선택 15% 안 된다. 네, 20%. 그럼 4,000. 보험금 다 나왔네요. 네. 7,000, 0, 그다음에 4,000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답을 구하는 게 답 맞췄다고 이거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무엇을 여기서 놓친 건 아닌가. 어떻게 문제가 막 빠져나갈지 모르잖아요. 그쵸? 네. 오케이. 자, 일단 넘어가고요. 이건 페이지 때문에 조금 이렇습니다. 자, 문제풀이 순서 한번 보세요. 적종은 착과함수보험금은 첫 번째 무조건 착과함수량. 두 번째 미보상, 자기 전에 기준, 자기, 그리고 착과감소보험금. 이 순서 지키셔야 돼요. 이 순서. 네. 그리고 보장 수준 같은 거 제시가 안 됐어도 아까 같은 경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로 여러분이 이제 유추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과목이다 그러면 여기에 1 착과감소량 전에 이 과목 스타일의 문제는 뭐가 제시될까요? 적과후 착과수 구하는 이것을 위한 과정이 들어가기 쉽겠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뭐 조사 대상 주수, 또 주당 평년 착과수,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쵸? 미리 필요한 거를 이 단계에서 해놓으면 하나씩 이제 밀리겠죠. 네. 자,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두 번째, 20번 문제. 퍼센트는 소수점 셋자짜리 이하 반올림. 여러분 저런 거 실제 시험 문제에 인위적인 올림, 절사, 반올림 이거 안 된다 나와 있어요. 괜히 불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항상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먼저예요. 끝까지. 아무리 급해도. 네. 자, 계약사항 볼게요. 계약사항. 가입수량이 15,000kg이네요. 실제 결과 주수. 이제 아시죠?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밑에 쓱 보고 이 문제에서만 보시지 말고 쓱 보고 미보상이 있으면 나누기 해놔야 된다. 미리 해놔야 된다. 그쵸? 15,000 나누기 120주. 주당 평년 착과량. 얘가 곧 평년 착과량이잖아요. 그쵸? 가입과중. 자부담이 15%네요. 15%.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정부 지원율 10회 기준으로 38. 뭐의 38? 순의 38.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50%네요. 네. 그러면 3년 연속 가입이 아니거나 누적 적과전 손해율, 적과전, 착과감소보험금 지급 합계 나누기 순보험료 합계 100%를 넘어가나 봐요. 그쵸? 가입 가격 과실은 이렇고요. 나무는 주당. 이거 네 가지 품목 전부 다 10만 원이에요. 주당. 근데 뭐 제시될 거예요. 지금 이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가입 특약, 나무 특약 가입했네요. 자, 만약에 문제에 보험금을 구하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나무 특약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착과감소보험금 구하세요.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특약에 있는 보험금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험금 구하세요 한다면.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는 특약 미가입이구나. 그럼 아까 뭘 파악할 수 있다고요? 감액 미경과 비율 또. 물론 감액 미경과 비율을 하려면 여기 품목도 나와 있겠죠. 계약상에. 또 최대. 착과감소량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조사 내용 볼게요. 적과 종료 전에 보상하는 손해 발생했네요. 네. 다른 재해가 있어도 보상하는 손해죠. 특약 미가입 있잖아요. 5개 외에도. 피해가 확인됐고 고사주수, 얘네로 인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고사주수가 20주가 확인됐는데 이 중 나중에 5주는 회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대요.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살아있어. 그 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나무는요. 특히 적종에 있어서의 나무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저 어디 구석탱이에 다른 나무에 대한 다른 말이 써 있을 수 있어요. 적종은 나무 분류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주계약, 즉 과실손해일 때 하고 나무 특약일 때 하고 자조화를 다 보장할 때 하고 나무 특약, 과실, 특정 위험일 때 하고 이것도 분류해야 되고 나무는 어딘가에 무슨 말이 써 있을지 몰라요. 나무가 달라지면 무슨 결과가 생겨요. 조사 대상 주수 달라지고 나무 감수과실수 달라지고요. 나무 보험금 달라지고요. 그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고사주수가 15주란 얘기죠, 이제. 네. 기준 15,000. 자, 여기 보상하는 손해 이 말이 써 있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기준이 15,000. 이거 요약해 놓은 말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적착이 만이래요. 이거 만.
플러스 5천 어디 갔지? 5천 어디 갔지? 아, 보상하는 손해 났구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15,000원이 되죠. 됐죠? 네. 다 제시됐네요. 뭐 적착. 그러면 적착 지금 보험금이 차가감소 보험금 구하는 거니까 차가감소량 5,000, 미보상 1,000, 자기 15,000 제시됐는데 자부담이 15%래요. 자기도 제시됐네요. 자기. 가입 가격 3,000원, 보장 수준 50%, 차가감소 보험금 기본적으로 다 나오죠. 네.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하세요. 아, 이거는 과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 계산할 줄 아냐 이거구나. 이거잖아요. 자, 과실손해보험금 누적 감수량 다 제시됐어요. 2과목이라면 감수과실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건 1과목 내용이니까 4,000 마이너스 미보상은 아예 없어졌죠. 공식에서. 그럼 자기를 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험금이 1원이라도 나온다면 다 끝난 거다. 이 계약, 1자기, 이 계약의 총 자기부담 감수량은 끝난 거다. 그쵸? 이거 얼마 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2단계에서 여러분 벌써 4천만 있으면 끝이구나. 알게 되세요. 곱하기 가격. 얘는 100%를 다 지급하는 거더라. 이게 안 써있을 뿐. 네. 이걸 미루어서 차가감소보험금은 100% 지급이 아니구나. 자, 나무보험금을 산정하세요. 나무 아까 120주였죠. 가입금액 10만 원, 그럼 1,200만 원이네요. 1,200만 원. 1,200에 피해율 120분의 고사주수. 끝난 거죠. 자기부담 비율은 0.05.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만약에 실제 결과 주수가 나무특약만 한정해서요. 실제 결과 주수가 120에서 나중에 봤더니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실제 결과 주수가 100주로 바뀌었어요. 100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실제 결과 주수가 바뀌었으면 가입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하잖아요. 뭐 감액해야죠. 감액. 가입금액 1,000만 원. 그쵸? 그럼 여기 1,000만 원 자, 피해율 할 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바뀐 실제 결과 주수가 오는 거예요. 여기 고사 주수가 15주죠? 예, 15주. 바뀐 실제 결과 주수가 오는 겁니다. 네. 이거 바뀌지 않으면 계약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진다. 스토리 기억하시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아, 이거는 왜 반영 안 하냐고요? 수학기 종료 후, 죄송합니다. 수학기 종료 후 고두병으로 인한 고사주수 10주? 이거 무시해야죠. 왜요? 자주 하잖아요. 병충해 보상 안 하잖아요. 무시. 이런 건 우리를 속이기 위한. 됐죠? 자, 답 한번 볼게요. 쭉. 여러분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문제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풀이 순서, 그리고 내가 직접 풀어보는 거. 오케이? 자, 차가감소보험금, 차가감소량, 미보상. 여기 기준은 왜 빠졌냐고요? 기준. 아까 그냥 나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는 없죠. 네. 자기부담 감수량 기준의 15% 1계약 총 보험 기간 중 안에 이만큼 내가 책임질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보상하는 손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게 5,000인데 5,000에 대한 보험금인데 계약자가 책임지기로 한 게 이만큼이에요. 3,250이에요. 다 차감, 이거 플러스 차감하고도 남은 양에 대한 보험금이잖아요. 다 끝났어요. 여기 다 끝났으니까 과실손해 때 차감할 거 0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2단계에서 우린 알지만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이 2번 풀이 과정을 써야 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내용에 농금원 이론서에 있잖아요. 확인하라고. 총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저가 전 차가 감수량이 있다면, 지금 있죠? 있다면 저가 종류 전 미보상 감수량을 차감한 값을 빼라.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쵸? 제 생각에는 한번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데 막 분초를 다투고 있어요. 시간을. 내가 이제 시간 부족할 것 같아요.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쓰지 말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거 못 쓰고 감독관이 답안지 거둘게요. 이러면 어떡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누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과실손해보험금 딱 이 순서죠. 과실손해보험금의 저기는. 네. 오케이. 그리고 나무특약까지. 나무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구석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나무. 그리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다음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세요. 가입 가능한 나무는 인수한 것으로 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인수 가능한 나무는 인수한 것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은 사과구나. 왜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인수제한 수령이라든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공통적으로 우리 지난 강의인가요? 과수 공통 인수제한. 거기에 걸리는 거. 물론 그걸 응용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사과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인수제한 나이 수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서 문제 내기가 쉽죠. 10문제 중 8문제는 과수 쪽에서는 적종에서는 사과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품종 있고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주, 150주, 200주구나가 아니라 얘는 인수 안 되는 나무구나. 3년부터잖아요. 3년부터. 얘는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총 인수 가능한 나무는 지금 4년 이상이니까 이상, 미만, 초과, 이하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치사 문제가 나올까 했는데 지난번에 나왔어요. 참 거기 딱 기준에 걸리게 나왔어요. 4년생 이상, 5년생 이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 가능한 나무는 이 과수원은 350주가 되는 거예요. 주당 표준 수확량 이게 기관에서 산출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내 농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내 농지의 사정. 그러면 표준 수확량은 150 곱하기 15 더하기 200주 곱하기 주당 20. 근데 우리는 지난 강 때 적중의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좀 봤기 때문에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주수 이것만 하면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농금원 이론서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표준 수확량식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 건 염려 마시고 네. 이게 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더라. 자, 여기에서 제가 왜 갑자기 표준 수확량을 구했냐면 여러분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주당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도 아니고 저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쵸. 신규 가입 과수원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표준 수확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문제 정리했었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어서 표준의 100%를 평착으로 가입으로 하는구나. 그 문제 나오기 쉽죠. 표준 수확량 그거 외에는 나올 일이 없어요. 지금 현재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바로 밑에 신규 가입 나오잖아요. 자, 가입 특약 나무만 있어요. 최대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일 때는 최대로 얼만큼 감소했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라는 말이 없다면 네. 물론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하고도 봄동상에 태풍 뭐 이런 거 같이 발생하면 그건 자연재해 발생한 3-1의 케이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5, 순보험료율 순 나왔네요. 아까 순 나오면 뭘로 연결된다고요? 순 낸 것 중에 원래 순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순을 100% 내야 되는데 뭘 차감한다고요? 1 마이너스 이거 지울게요. 1 마이너스 100% 내야 되는데 지원율 차감하잖아요. 계약자 부담보험료. 그쵸?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나오면 뭘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앞서 나가야 돼요. 뭐가 나오겠구나. 네. 뭐가 나온다고요? 낸 것 중에 차액보험료, 환급보험료. 적종이라면 차액보험료 나오기가 쉽겠죠. 그쵸? 자, 5%, 4%도 중요하고 4%는 5%의 몇 퍼센트? 80%잖아요. 58, 40. 아, 영업보험료 중에 80%가 순보험료구나. 이거 왜 계산해 놓으면 편하냐면요. 영업보험료 계산하면 얼마의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밑에 순보험료를 또 우리가 계산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곱하기 0.04 순보험료 쓰시지 말고 나온 값의 80% 하시면 순보험료 나오잖아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지자체 지원율, 순 중에 지원을 하는데 없대요. 없대요. 이런 경우는 없죠, 사실. 네. 개별 지주, 방제 시설 설치했고요. 사과 쪽 방제 중에 지주 시설은 전부 7%인데 이게 살짝씩 변경되니까 나중에 암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수학기 종료 후에 과실은 끝났는데 아까 나무특약 가입했죠? 나무 자조화로 인해 20주 죽은 게 확인됐대요. 오케이. 자,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아까 위에서 우리 다 했죠? 위에서 여기 다 했어요. 자, 저거 한번 여러분 산출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150에 주당 15주 더하기 4,000주, 4,000. 6,250kg 나오네요. 6,250kg. 이게 곧 뭐다? 6,250kg이 평착이고 가입이고 얘를 통해 보험 가입 금액 된다. 우리 정리했던 거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표준 수확량. 네. 여기서 또 갑자기 왜 평착이고 가입이고 여기 신규 가입 아까 있었어요. 신규 가입. 문제 저랑 같이 지금 빠르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는구나. 자, 그럼 보통약관 보험 가입 금액과 가입 금액, 보험료,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세요. 뭐 해보죠 뭐. 가입 금액은 다 나왔잖아요. 가입 수확량 6,250 곱하기 가입 가격 아까 3,000원 얼마 나오죠? 곱하기 3,000원 1,875만 원 나오네요. 1,875만 원. 자, 이 가입 금액이 나와야지 보험료도 나오고 자기부담 비율 이용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등 뭐든 나올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계산돼야 이제 좋은 연계 문제는 앞에 게 계산돼야 뒤에 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회시험처럼 그냥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15점으로 묶어놓고 3문제, 5점짜리 3문제를 넣는 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구회시험이 또 다른 비판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냥 문제 수를 늘려놓은 거죠. 그쵸? 자, 어쨌든 표준 수확량을 통해 평착,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까지 산정했어요. 자, 가입 금액이 나와야 보험료 산출 가능하죠. 이거 무슨 보험료예요? 아무 말 없으면 영업보험료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보험료 여기다 할게요. 1,875만 원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상관관계 가입 금액 중 자, 보험료율, 영업료율이죠? 아까 5%였어요. 이건 지역마다 다 똑같더라. 그런데 농가 사정을 반영하는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있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죠. 곱하기 적종은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간다? 1 마이너스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변은 할증률.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 특약이 아까 나무 특약밖에 없었어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없는 거죠. 자, 방제시설 개별지주. 이거 암기하셨다 치면 0.07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만 나오면 되겠네요. 자, 할인 할증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인 할증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은 여기에 답이 있더라. 표준 수확량 산출해서 평착 가입을 하는 것도 여기에 답이 있고 과거 데이터가 없잖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없죠. 0이죠. 0.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과수원에 지금 보험료 적용할 때는 가입금액, 영업료율 이건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없는 거는. 네. 방제 할인 이것만 하면 영업보험료 나오잖아요. 영업보험료. 자, 이 산출된 값에 최저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세요. 자기부담 비율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신규 가입. 최저 자기부담 비율 몇 퍼센트? 20%. 자, 20%면 정보지원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요? 50%, 10, 15%형은 매년 바뀌지만 20, 30, 40%형은 그대로예요. 정보지원 50%인데 지자체 지원은 아까 없다라고 봤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산한 값은 영업보험료잖아요. 영업보험료. 얼마 산출이 됐겠죠? 자,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순이라고요? 아까 위에서 저랑 같이 했던 거? 5% 중 4%니까 영업보험료의 80%가 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계약자 부담보험료, 순보험료 중에 계산해야 되지 다시 순보험료를 여기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시 여기다 0.04 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계산된 거에 0.8, 80% 이게 순이잖아요. 여기에 지원보험료 제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원래 여기까지가 순인데 정부 지원 50%, 최저자기부담 비율 정부 지원율, 지자체 지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최저자기부담 비율 적용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되는 거죠. 시간 아끼는 요령입니다. 요령. 답 한번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표준 수확량 여기선 인수 제한 걸려 있었죠. 그리고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이용해서 가입 금액 1,875만 원. 네. 자, 평착 100%입니다. 이거 실수하신 분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가입 비율 어쩌고저쩌고 페이크 조건 있으면 네. 무조건 100% 평년 수확량 아닙니다. 자, 보험료, 영업보험료, 영업료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신규 가입이라 없고 방제 할인율 적용했고요. 만약에 방제 시설이 제가 할인율은 못 외웠는데 엄청 뭐가 많아요.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아무리 많아도 30% 넘지 못한다. 그쵸? 네. 그리고 한정보장, 부보장, 특약 가입한 거 없으니까 이것만 적용했어요. 여러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사실 추세가 요즘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막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 농구원 이론서 80몇 페이지에 있는 거 80몇 페이지 맞죠? 네, 막 아무 숫자가 아니라 적어도 그 표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나라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가기간 관계없이 계산했더니 80에서 120% 사이다? 할인 할증이 없구나. 그냥 100%구나. 깎아주지도 더 받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거 30%.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푸실 때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포기 마시고. 그 문제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왠지 문제에 방제 시설이 엄청 많아요. 나 할인율 못 외웠는데 그냥 0.3. 이해되시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도 뭔가 손해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아무리 많아도 이걸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못 푸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네. 좋아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보험료 구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순위 영업의 몇 %구나. 아까 0.8%였죠? 네. 자, 보험 가입 금액. 나무 소대보장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 왜 350만 해당되는지 밀식 빼버렸어요. 네. 3,500만 원. 피해율 위로 올라가 볼게요. 피해율. 나무 피해에 관한 게 언급이 없지만 여기 하나 있죠. 수확기 종료 후. 수확기 종료 과실 끝났지만 나무를 위한 조사, 고사나무 조사를 따로 실시한 거예요. 20주.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뭐가 돼야 돼요? 실제 결과 주수. 이거 제하고 가입한 것만. 제가 실제로 결과하는 것만 가입하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그쵸? 실제 결과 주수 의미 잊지 마시고. 네. 근데 이제 가입 주수가 만약에 다 가입시켰다가 나중에 봤더니 아이쿠 이거 인수 제한이네? 제하는 거. 그럼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그쵸? 여기도 실제 결과 주수, 피해율을 분모해 실제 결과 주수가 오더라. 네. 보험금이 많이 계산됐다 싶으면 지급한도 1- 자기부담 비율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사과네요. 사과.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제 요령 생기셨죠?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또 봤더니 평년 착과량 나와 있고요. 가입수확량 똑같은 말 적혀 있고 가입 가격, 순보험료율이 8%. 아, 순이면 이제 뭐가 나올지 계약자 부담, 환급 차익 나올지. 네, 지자체 지원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제시설 얘도 7%예요. 이건 아직 암기 안 하셨을 테니까. 자, 가입 특약 없고요. 자, 사과 가입 특약 없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것도 누적 적과전. 그쵸?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 감액 미경과 비율 다 여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순보험료가 나왔어요.
지자체 지원율 나왔고요. 계약자 부담보험료 낸 거 나오겠죠? 계약자가 얼마 냈는지. 낸 것 중에 얼만큼을 돌려줄까? 아니면 뭐 차익보험료가 생기면은 얼만큼은 계산될까? 다 연결될 문제잖아요. 사과, 감액미경과 비율, 사과배, 단감떨분감, 저가전 보장 수준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50%, 70%형. 가입 특별약관이 없대요. 그럼 보통, 그쵸? 네.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은 선택할 수 있는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가입하래요.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딱 봤더니 2020년도 최초 가입. 자, 이거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잖아요. 보험료 냈잖아요. 보험료 냈으면 연속 가입이죠. 자, 그러면 여기 최근 23년도 3년 연속 가입했고 3년간 순보험료율 합계가 얼마가 되죠? 150. 그쵸? 자, 차가감소보험금만 지급됐네요. 과실손해보험금은 없어요. 그러면 이 손해율이 이퀄 적과전 손해율이 되겠죠? 네. 과실손해보험금이 없으니까. 여기 140만 원. 3년간 손해율이 100% 안 되네요. 3년 연속 가입 손해율 100% 안 되네요. 그럼 자기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 10%. 10%면 정부지원율 몇 퍼센트? 33%. 순보험료 중에 총 몇 퍼센트 지원? 63%를 지원받았구나. 됐죠? 그리고 부가보험료 2%, 영업보험료율이 나와 있다면 영업보험료율과 순보험료율이 차이가 부가보험료잖아요. 그럼 총 지원보험료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손해율이기도 하지만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기도 하니까 저가전 보장 수준 50%. 그러면 감액 미경과 비율을 구하기 위한 거 다 나왔어요. 사과, 특약 미가입, 보통 보장 수준 몇 퍼센트? 70%, 100% 이하잖아요. 연속이고. 저 감액 미경과 비율 구하기 위한 거 다 나왔어요. 자, 한번 꼼꼼히 뜯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저가 후차가량이 4천인데 보상하는 제외 확인되지 않았대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건 가입금액 감액 문제구나. 감액이면 당연히 뭐가 딸려 나오기 쉽다? 차익보험료 문제가 딸려 나오기 쉽다. 차익보험료 문제가 딸려 나오면 제가 뭘 계산해둬라? 여기에서 뭘 계산해둬라? 감액 비율 계산해둬라.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해볼게요, 이제. 문제가 보니까 1번은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감액 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니고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왜요? 왜 이거 구하래요? 이게 있어야 낸 것 중에 얼마를 돌려받는구나. 차익이든 환급보험료든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차익보험료 구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도 구하는 거 나왔네요.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뭐. 자, 평착이 5천이에요. 근데 적착이 4천이래요. 깨끗이 하고 할게요. 네. 평착이 5천인데 저가 착가량이 4천이래요. 4천. 1,000 어디 갔을까요? 동그라미에요. X예요. 보상하는 제외 확인되지 않았대잖아요. 기준이 얼마? 4천. 어떤 케이스에 해당돼요? 저가전 무사고임에도 저가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그쵸? 이제 4천이 기준이에요. 기준으로 계약상이 세팅돼요. 얘가 이제 가입 수확량이에요. 그러면 4천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고 보험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하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는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래잖아요. 저가 착가수 조사 이후 산출된 이게 아니라 계약 당시. 계약 당시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5천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이 없으니까 2천 보험 가입 금액. 즉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낸 것 중에 지원보험료 빼고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그러면 순보험료 0.08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아까 여기서 계산했죠. 3년간 100% 안 됐잖아요. 평가기간이 뭐든 80에서 120% 사이는 뭐다?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다. 네.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0 곱하기 방제시설 암기하셨다 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0.07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없고요. 1 마이너스 0 여기까지가 순보험료죠. 이제 지원보험료 빼야죠. 곱하기 지원보험료 곱하기 1 마이너스 아까 했죠.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 자기 부담 비율 우리 아까 계산해 놨어요. 3년 연속 손해율 100% 이하기 때문에 10%에 해당한다. 그래서 0.33 제가 지금 지웠지만 다 아까 계산해 놨어요. 지자체 지원율 0.3 계약 당시 보험 가입 금액을 이용한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쵸?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밑에 쭉 볼게요. 답을 먼저 볼게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가입 금액 손해율 아까 다 해놨어요. 이거 아래 해설은 저 교재에 있는 해설이에요. 교재에 있는 해설. 네. 그러면 얘를 통해 자부담 10%형이구나. 정부지원 33%구나. 자, 순보험료 중에 할인 할증 없는 거, 손해율 할인 할증도 없구나. 방제 할인 적용하고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도 없구나. 그다음에 지원받은 거,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계약 당시 가입 금액 나와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차액 보험료를 구하세요. 차액. 왜 돌려준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돼서. 가입 금액이 얼만큼 감액됐어요? 이미 여러분 계산은 쓰셨죠? 가입 금액이 아까 계약 당시에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가입 수량이 아까 적착 4,000, 사고 없이 4,000으로 바뀌었죠? 4,000 곱하기 2,000, 80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감액 비율이 몇 퍼센트? 20%. 20% 가입 금액 감액된 만큼 보험료도 20% 다운시켜야 되겠죠? 다 나왔네요, 뭐. 다 나왔네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 비율 20%.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감액된 비율만큼이 감액 미경과 비율이잖아요. 다 돌려줘요? 감액 시점 이후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만큼 돌려주죠? 아까 우리 했었어요. 보통약관이었고요. 보통약관. 가입특약 없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사과였고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 기억하시고 저가전 보장 수준이 몇 퍼센트? 손해율 할인 할증률로 우리 했었죠. 70%형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7084는 63에서 친구한다. 63%형. 미납입 보험료 없고 끝. 이거 절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으면은 소수점까지 다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원리 이해하시면 차익보험료는 뭐 별 문제 아니죠. 자, 환급보험료 비교해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환급보험료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적종, 과수, 과실, 그쵸? 뭔지 기억나시죠? 인삼, 생산비 보장, 노지, 가축에만 어떤 구절이 쓰여져 있다? 환급보험료의 환급 부분에 어떤 구절이 쓰여져 있다? 기지급보험금이 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사실 감액이란 표현은 맞지 않아요. 감액은 이렇게 가입수량이 낮아져서 그에 따라 감액한 거지. 이때는 잔존이 더 맞는 개념이다. 잔존이 더. 기억나시죠? 즉 기지급이 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 그중에 얼마를 차감해야 된다면 그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하고 환급 보험료를 계산하세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왜 이 친구들한테 있다고요? 얘네들은 여러 차례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 지급하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여러 번 피해가 계산될 수 있잖아요. 착가감수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기타 과수가 하시면 사고마다 피해를 측정할 수 있어요. 과실도 마찬가지고 감귤 같은 거. 그러면 혹시 그 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지급이 됐다면 왜?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계약자가 원하면 50% 정도 가지급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똑같이 가입 금액을 그만큼 차감하고 남은 것 중에서 돌려주자. 보험료도 그만큼 차감하고. 네. 그래서 이 환급보험료는요. 감액한 시점 최종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기지급이 있어서
환급보험료에 적혀져 있는 말은 기지급이 있어서 차감 가입 금액이 낮아진 거지만 여기에선 어떤 케이스예요? 여기에선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잘못 가입해서 오버해서 가입해서 가입 수확량이 오버해서 가입해서 다운된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든 중요한 건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서 돌려줘라 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구나. 적종은 가입 금액을 감액해서 가입 수확량이 낮아져서 오버해서 가입해서, 또 하나는 기지급이 있어서 그럼 차감하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최종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그럼 뭐 다시 계산해야죠. 가입 금액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만큼 중에서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 근데 보험료의 환급은 다른 데서도 또 하겠지만 사유가 다 다르죠. 사유. 여기서 보시면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래요.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 우리 책임 있는 사유, 임회사가 중상 입었다. 암기했잖아요. 임회사가 중상 입었다. 그쵸? 임의 해지, 계약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로 인한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여기에 그거 들어가잖아요. 여기. 효력 상실. 그쵸? 네. 사기 계약. 책임 있는 사유니까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 8월이니까 곱하기 0.18. 0.18. 여러분 문제풀이 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론 내용을 다 듣고 공부 끝나시고 문제풀이 하시는 겁니다. 나 이론 빼고 문제풀이만 할란다. 안 돼요. 네. 자, 이번엔 문제 한번 볼게요. 평년 착과량 뭐 산출을 위한 이렇게 뭐가 제시가 돼 있네요. 네.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네. 사과. 가입 연도에 8년생이래요. 밀식재배고요. 밀식재배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는 거 3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 또 있고, 그쵸? B와 D가 다르다. B와 D가 다르다. 평년 착과량의 그 산출식에서 실제 결과 주수가 300주네요. 네, 오케이. 실제 이퀄 별말 없으면 가입이더라. 가입 가격이 5,000원. 자기 부담 비율. 여러분 벌써 여기에서 평년 착과량이 없네. 구하라는 거구나. 신규 가입이라면 표준 수확량 나오겠죠. 그쵸? 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빠질지. 자, 가입 이력이 있어요. 평년 착과량이구나. 네. 근데 뭔가 표가 허전하죠. 보통 우리는 여기 가입한 해 쭉 나오고 표준 수확량, 평년 착과량, 저가 착과량이 있는데 표준 수확량 자료가 없네요. 밑에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거죠. 따로 빠져 있는 거. 이 과수원이 밀식재배니까 원래는 이 밀식재배 이 표가, 이 내용이 여기 붙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쵸? 네. 평년 수확량 구하라는 문제예요. 평년 착과량 여기 문제 있네요. 이용해서 아까 문제 어떻게 빠진다고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 가입 금액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나와야 보험금도 구할 수 있잖아요. 착과감소 보험금 구하라 나왔네요. 자, 조사 내용 봤더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적과 전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과 착과량이 평년 착과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1000으로 계산이 됐어요. 미보상 감소량은 아예 없음 돼 있고. 이 문제는 뭐 평년 착과량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예요.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에 미가입한에는 지어놓는다. 또 하나 있었죠? 적과 착과량 상하한. 인생은 공평하다. 이제 적용해야 된다. 그쵸? 상하한 적용해야 된다. 자, 가입 연도가 2023년도인데 여기까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때 8년생이래요. 나무 수령부터 써놓는 거예요. 7, 6, 5년생 가입 안 했고요. 4년생 가입 안 했고요. 3년생 가입했고요. 그쵸? 이제 못 떠올리셔야 되죠? 3년, 4년생. 사과의 왕 중에 왕. 기준이 뭐라고요? 내 밑으로 해쳐 뭐예요? 일반 재배. 기준 표준 수확량 우리 곱하기 D분의 C 한참 했잖아요. 일반 재배, 가입연도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 8년생의 표준 수확량, 8년생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이게 C값이에요. D값은요, 가입했던 해들의 일반 재배 그 나무 수령에 해당하는 표준 수확량. 지금 가입했던 애가 3년생하고 6, 7년생이잖아요. 3년생, 6, 7년생. 그러면 일반 3년생, 일반 6년생, 일반 7년생의 평균값이 D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 3년생이 없네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에 4년생은 75%, 3년생은 50%,
4년생 가입 안 했으니까 뭐 필요 없고. 아, 여기 2,500이 오겠구나. 그쵸? 네. 그럼 뭐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하는 거예요. 자, A값 어떻게 되죠? A값 그냥 여기다 해볼게요. A값 가입한에 저가 착가량 900, 2,800, 1,100 나누기 3 써놓고 21년 이거 체크했잖아요. 봐야죠. 30에서 300% 들어오죠. 30에서 300% 왠지 안 될 것 같네요. 안 되잖아요, 이거. 그쵸? 이거 얼마 나와요? 3, 6, 18, 3, 42, 1380 나오겠네요. 잘라줘야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항상 체크해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B값. 표준 수확량. 얘 지금 밀식이잖아요. 그럼 밀식에 가입한 애 표준 수확량. 가입한 애의 데이터만 쓴다. 조금 이상해도 가입한 애의 데이터만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 4,000, 5,000 나누기 Y값. 끝. 자, C.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 8년생. 그러면 일반 8년생의 표준 수확량. C값 8,000. 자, D. 가입한 애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D. 3년생 없어요. 그래서 5년생 거 50%. 2,500. 6년생 일반 6,000. 가입한 애 6년생 다음 7년생이죠. 7년생 일반 7,000 나누기 3. 공식에 집어넣으면 평년 착가량이 나오는 거죠. 평년 착가량이 나왔으면 여기 저가 착가량 미보상 감수량 보험금 끝나는 거죠. 뭐 다 나온 거죠. 자, 올라가 볼게요. 평년 착가량 구하는 거. 이거 공식도 암기 안 하시고 강의 안 들으시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준 표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갖고 하셔야 돼요.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위, 아래, 중간값. 네. 또 위, 아래, 중간, 정확히 중간이 아니고요. 그 위, 아래로 한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은 그냥. 밀식, 반밀식, 일반, 자기 거 그냥. 네. 근데 여기 밀식과 소원이 있죠. 그러니까 B와 D가 다르잖아요. 스몰 b, 스몰 d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문자 B, 대문자 D 다르잖아요. 일반이면 같겠죠. 일반이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감, 떨분감도 그렇고 배, 소식 재배도 그렇고 C 나왔고요. Y값 나왔고요. 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착가 감소량이 공식에 집어넣었더니 3639 나왔대요. 3639. 지우고 그럼 나머지 문제.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하세요. 착가 감소 보험금 36 지우고 다시 할게요. 착가 감소 보험금 첫 번째 착가 감소량 3,639에 마이너스 저가 착가량 2,639kg. 얘를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두 번째 미보상 감소량 없음. 세 번째 자기 전에 기준. 자, 보상하는 제 있대요. 기준 어떻게 돼요? 기준 저가 착가량 1,000 더하기 착가 감소 2639 동그라미 X예요. 재 발생했으니까 동그라미. 즉 기준은 평착 그대로인 거죠. 3639. 여러분 단위 꼭 쓰셔야 돼요. 마지막 단위 꼭 쓰셔야 돼요.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 3639에서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적용해야 되겠네요. 자기부담 비율 20%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0%. 0.2. 게임 끝난 거죠. 자, 쭉 넘어가 볼게요. 네. 착가함수 보험금, 착가함수량, 미보상 없고, 그다음에 자기부담, 네. 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계약의 총 자기. 보험금이 얼마 산정됐네요.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없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누적 감수량만 제시가 됐다면 아주 속이 편하게 과실손해보험금 가실 수 있는 거죠.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왜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아까 50%지? 파악하셨죠?
왜 파악하셨죠? 어떻게? 여기가 최근이잖아요. 하나, 둘, 셋, 3년 연속 가입이 안 되잖아요. 저가전 보장 수준 7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0인 거죠. 이해되시죠? 1과목 문제가 함정이 더 많아요. 2과목은 계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초록색 칠판이었을 때 한 거 어떤 문제로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거 지도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조건 파악 어떤 게 나오겠다 여기서 뭐가 나오겠다 이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냥 조건 넉넉고 이렇게 그렇구나 문자 보듯이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문제풀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여러 번 발을 정자 그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실수하시는 부분 계속 줄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